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이에요. 자, 5학년 친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4단원 내용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4단원의 첫 번째 내용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문장 성분, 호응 이런 말이 나오니까 문법이야, 내용 어려울 거야는 걱정이 되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선생님이 미리 쭉 보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게 뭐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다 이런 걸 전혀 몰랐을 때도 이렇게 말하고 글을 썼어요. 그렇게 말하고 쓰지 않으면 뭔가 어색합니다. 일단 그 어색한 부분들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늘상 말하고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소 언어 생활을, 언어 습관을 잘 돌아본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어부터 봐야겠죠? 오늘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어는 호응입니다. 자, 호응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옴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뒤에 항상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만 호응 관계가 알맞다, 호응을 이룬다, 자연스럽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앞에 어떤 말이 왔는데 거기에 응하는 말이 뒤에 따라오지 않으면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개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알아볼게요.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알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른지 살펴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른지 살펴봅니다.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른지 살펴봅니다. 결코, 전혀, 별로, 여간, 도저히, 그다지와 같은 말이 멋머지 않다, 멋머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서술어 또는 안, 못이 꾸며주는 서술어와 호응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들어봤죠?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들끼리 호응 관계가 알맞아야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알맞아야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알맞아야 하고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달라야 하고요. 결코, 전혀, 별로, 여건, 도저히, 그다지와 같은 낱말이 앞에 오면 서술어는 부정적인 서술어 또는 아니나 못이 꾸며주는 서술어와 호응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들어가면 주찬이는 어제 책을 3시간 동안 읽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 어때요, 우리 친구들? 주찬이는 어제 책을 3시간 동안 읽는다. 이상하죠? 뭔가 어색해요. 왜 어색하죠? 이런 게 바로 호응 관계가 알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뭐가 어색한가? 주찬이는 어제잖아요. 어제. 이 어제라는 말은 이미 끝난 일,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3시간 동안 읽는다? 읽는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지금일 때, 그러니까 현재일 때 쓸 수 있는 서술어예요. 다시 말해, 이 어제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 읽는다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른지 살펴봅니다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고쳐야죠?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므로 읽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할머니가 잠을 잔다. 어때요? 할머니가 잠을 잔다.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아니, 할머니신데 잔다라뇨.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요. 이게 바로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죠.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역시 높임법에 알맞게 고쳐줘야 하는데요. 따라서 할머니께서 잠을 주무신다와 같이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장은 어때요? 키와 몸무게가 늘었다. 이상하죠? 왜 이상한가요? 키와 몸무게가 늘었다? 키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키는 자라는 거죠. 몸무게만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키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들어가야 해요. 키가 크고 또는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었다. 이와 같이 표현해야 알맞은 것입니다. 자, 그렇구나. 호응관계라고 하는 것. 문장을 잘 보면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어색한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건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그 호응관계를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관계,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관계, 그리고 부정적인 서술어가 와야 하는 결코, 별로, 전혀와 같은 말과 부정적인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살펴보는 거니까 이것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만 미워해 라고 하는 글,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자, 윤서가 쓴 나만 미워해인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쓴 글이죠.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래요. 윤서가 가족에게 서운했던 일을 쓴 글입니다. 윤서가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죠? 그래요. 동생 용준이가 잘못한 일인데 아버지께서 윤서 자신만 혼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윤서라면 어땠을까요? 그래요. 윤서처럼 속이 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윤서는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나타내고자 한 거죠? 처음엔 좀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는요. 이렇게 좀 생활하다 보니까 저절로 화가 풀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윤서는 가족과 있었던 일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것 같다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잘못된 문장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중에 보면은요, 파란색으로 쓰인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이 좀 어색한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은 건데, 자, 먼저 어제 저녁에 내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졸음이 밀려온다.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죠? 어제 저녁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서술어가 밀려온다. 현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어제 저녁,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졸음이 밀려왔다. 어제 저녁에 내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졸음이 밀려왔다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자, 또 어떤 문장이 있나요? 어머니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였다 라는 문장, 아버지가 불렀다 라는 문장, 웃음이 피식 웃어버렸다 라고 하는 문장들이 보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요. 아까 파란색으로 쓰인 문장, 어제 저녁에 내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졸음이 밀려온다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머니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였다 라고 하는 부분. 왜 잘못됐죠? 이 별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뒤에 서술어가 좋아 보였다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별로라는 말은 결코나 전혀와 마찬가지로 멋머지 않다, 멋머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관계를 이룹니다. 따라서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어머니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와 같이 고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불렀다는 어때요?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죠. 그런데 불렀다.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고칠까요? 아버지께서 부르셨다와 같이 고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웃음이 피식 웃어버렸다인데 이거 왜 어색하죠? 웃음이 피식 웃어버렸다? 웃음이 웃어요? 웃음은 그냥 웃음이고 웃어버린 것은 사람이 웃어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자, 웃어버렸다에 해당하는 주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죠. 웃어버렸다에 대한 주어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누가 웃었냐면 내가 웃은 거예요. 그렇죠? 윤서가 웃은 거죠. 따라서 웃음이가 아니라 나는 피식 웃어버렸다와 같이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 문장 성분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고쳐 쓰기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고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어제 저녁에 내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졸음이 밀려온다. 아버지가 불렀다. 웃음이 피식 웃어버렸다. 뭐야 뭔가 이상해. 그러니 문장의 뜻도 이상해 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문장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글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단원에서는 겪은 일을 떠올려서 글로 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윤서가 나만 미워해 자신의 경험을 쓴 거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글을 썼을까?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개념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먼저 윤서가 글을 쓰면서 이와 같이 생각했어요. 내 글을 읽을 사람은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시나 동화보다는 내 경험이 잘 드러난 글을 쓰는 것이 좋겠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글 쓸 준비를 하는 단계, 바로 계획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윤서는 부모님께서도 읽으실 테니 우리 가족과 있었던 일을 써볼까?
친구들은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봐야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었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죠. 계획하기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예요. 쓸 내용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을 떠올린 다음에 윤서는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그랬을까? 아니면 일이 생긴 까닭, 내 느낌, 화해한 일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까? 이 내용은 끝부분에 써야 내 생각이 잘 드러날 것 같아. 쓸 내용 가운데에서 비슷한 내용을 묶어볼까? 등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쓸 내용을 나누는 단계,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자, 이어서 윤서는요. 대화 내용을 실감나게 쓰면 읽는 사람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야. 용준이 모습을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해보자. 읽는 사람이 관심을 보일 만한 제목으로 무엇이 좋을까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접 글을 쓰는 단계, 표현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다 쓴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고요. 문장을 좀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을까? 문장 성분의 호응이 바르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지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글을 고치는 단계,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글쓰기 과정,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대해서 교과서 활동 좀 더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문장이 왜 어색한가? 어떻게 고쳐야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알맞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그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장 어때요? 어색해요. 왜 어색한가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이 주어예요. 그런데 서술어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 왔어요. 이렇게 주어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알맞지 않은 겁니다. 까닭은이라고 주어를 시작했으면 서술어는 뭐뭐하기 때문이다로 끝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그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와 같이 고치는 것이 맞죠. 자, 문장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얼른 밥을 다 먹고 또 일하러 나가셨다. 어때요? 할아버지는 얼른 밥을 다 먹고 또 일하러 나가셨다. 이 문장에서 할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서술어가 다 먹고예요. 이상하죠? 그래요.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알맞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얼른 밥을 다 먹고 이 부분을 고쳐야 해요. 할아버지라는 높임의 대상에 걸맞게 할아버지께서는 얼른 진지를 다 잡수시고 또 일하러 나가셨다와 같이 고쳐야겠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어때요? 어제 저녁인데 나간다. 어울리지 않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알맞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어제 저녁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에 어울리도록 서술어를 나갔다로 고쳐야겠죠. 어제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와 같이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장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본 내용이었다.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다. 선생님 총 3개의 문장을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이 3개의 문장들이 잘못된 문장인데 그 까닭이 모두 동일합니다. 같아요. 왜 그렇죠?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결코라는 말. 그래요.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을 이루는데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전혀와 들어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서술어, 별로와 좋아하는 편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결코, 전혀, 별로라는 말은 뭐뭐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 같은 부정적인 서술어 또는 아니나 못이 꾸며주는 서술어와 호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없다나 뭐 다르다, 아니다 이런 낱말들과 호응을 이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쳐보면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와 같이 고치는 것이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결코, 전혀, 별로처럼 호응하는 서술어가 따로 있는 낱말이 또 있어요. 여간, 도저히, 그다지와 같은 말도 모두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을 이룹니다. 따라서 그 숙제를 해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지호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날씨가 그다지 덥지 않다와 같은 표현으로 쓰는 것이 어울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우리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살펴봤어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결코, 전혀, 별로, 여간, 도저히, 그다지와 같은 낱말이 뭐뭐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와 같은 이런 서술어와 호응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어떤 서술어죠? 맞아요. 정답은 부정적인 서술어입니다.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을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자, 사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는 이게 문법적인 내용이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보여주고 호응 관계에 알맞게 고쳐보는 활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교과서 안의 활동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또 왜 그런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